코로나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 각광받게 될까요? 그중에서 저희는 유럽에 치료제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셀트리온을 필두로 오늘의 맞수 한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과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의 실마리는 있을지 두 분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네, 저 염정 팀장께서는 단기 반등이다. 김진만 팀장께서는 항체 치료제의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오를 이슈로 해석하십니까? 이슈 자체는 매우 좋은데요. 사실 이제 주가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미 뭐 주가에서 사실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지금 뭐 무조건적인 약간 희망을 갖기에는 조금은 좀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반등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진만 팀장께서는 항체 치료제 기회라는 것은 단순히 단기 반등이 아니고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이슈로 보신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주가 구성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알파로 레키로나주에 대한 판매량이 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현재 주가에서는 조금 더 오버밸류 평가를 받아도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이제 상태 치료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재 주가 상태도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고 그래도 이제 뭐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나옴으로써 뭐 경구용 치료제의 쓰임이 조금씩 이제 지금 최근에 경구용 치료제도 계속 이제 치료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리스크가 있는 경구용 치료제보다는 안전성이 조금 더 있는 항체 치료제 쪽에 파이가 좀 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레키로나의 이제 유럽 공급이 호재가 분명히 될 것이다. 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네. 유럽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5만 명, 고작 5만 명분에 대한 공급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급이 됐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제 분명 유럽도 지금 확진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중증 환자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레키로나주는 이제 초기 단계에 쓰는 게 아니라 중증 환자에 쓰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중증 환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경우 치료제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뭐 5만 명 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개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그런 의견보다는 저는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는 점에서 즉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파이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염정 네. 팀장께서는 이 레키로나의 유럽 공급 본격화 소식을 네. 단기 이슈로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5만 명에 대한 투여분이 일단 연내에 출시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다시 이제 발주가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체 치료제에 대한 사실 기대감은 사실 이제 이 기대감이 경구용 치료제로 인해서 사실 좀 그 기대감 자체가 좀 낮아진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이제 항체 치료제는 이제 사실 좀 항체 치료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자가 치료가 좀 어렵다는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좀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제 셀트리온의 지금 주가 사실 뭐 항체 치료제의 효과 이런 부분보다요. 이제 앞으로 셀트리온 주가의 방향에 우리는 더 사실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사실 이렇게 뭐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뭐 5천 명 가까이 그리고 뭐 지금 각국에서의 이제 봉쇄 조치가 다시 또 시작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사실 세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단기 반등 효과 정도로 봐야 되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셀트리온은 철저하게 또 이제 실적 부분에서 좀 봐야겠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최근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4분기 이제 올해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비교를 해가지고도 사실 뭐 매출액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부분, 영업이익 역시도 조금 좀 감소하는 조금은 아니고 좀 대폭으로 좀 감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의 향방이 지금 앞으로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인 이런 좀 터닝 포인트가 되기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일정 수준 좀 반등하는 정도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추후로 뭐 내년 정도에 이에 대한 레키로나에 대한 실적이 만약에 반영시킬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보일 때. 주가의 좀 방향성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일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뭐 너무 바닥에서 사지 말고 길목 좀 지키기. 네. 그러면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항체 치료제 기회가 주가의 상승은 얼마까지 줄 수 있을 거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빠진 주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사실 이제 레키로나주 일본 이제는 이것을 메인으로 삼기에는 조금 늦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악재로 인한 반영 부분을 조금 일부 되돌림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레키로나주를 생산을 하느라 공장 라인을 일부 돌리는 바람에 생산된 된 일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공장을 원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5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밴드 하단인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데도 그렇게 이제 주가 하락폭은 깊지가 않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저는 20만 원 초반대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시면 19만 원 후반대, 20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할 것 같고요. 저는 단기 목표가로 26만 원으로 이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빠지고 일부 되돌림한 구간이 한 26만 원 정도 라인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수 한 편의 주제를 연결해서 신규 확진자가 이제 처음으로 5천 명까지 늘어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확인해 봅니다. 자,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5천 명까지 늘어났는데 두 분은 그렇다면 사볼 만한 종목을 염정 팀장께서는 보류, 그리고 김진만 팀장께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주가 오르는 것을 단기적인 이슈로 보시는 거군요. 계속.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선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난주였었죠. SK바이오사이언스를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눌렸었고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앞으로 실적과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고 꼭 코로나와 관련해서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서 종목을 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추이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는 코로나 관련주들, 뭐 예를 들어 진단키트 관련주인 뭐 대장주인 뭐 시젠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모습이 지금은 좀 불안정하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의 확산세를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매일같이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쉽게 접근하시기에는 조금은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장을 또 보니까 오히려 역발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항공 뭐 사실 빠질 대로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지금이 오히려 오늘도 시장 사실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사실 어제 새벽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좀 걱정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렇게까지 움직임이 크지는 않다, 낙폭이 크진 않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약간 역발상으로 뭐 이런 위드 코로나주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좀 안정성 있는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다시 지금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사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 저는 사실 지금 보류를 좀 가져가고 싶고요. 또 내일 나올 또 어떤 이야기에 따라서 방향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두 관련주 모두 다 좀 지켜보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진짜 리오프닝 수혜주들이 다시 또 가네요. 어제는 그렇게 급락하더니. 네.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렵네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항공주 같은 리오프닝 수혜주들을 사기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코로나 관련해서 또 어떤 변이가 나와서 또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선뜻 손이 잘 안 갑니다. 네. 동현 씨. 네, 잠깐 좀 지켜보시죠. 지켜보자. 네.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단 보류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처음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네, 자주 얘기를 했고 네. 주가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본업은 CMO 사업입니다. CMO 사업이라는 거는 고마진 사업으로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많이 창출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현재 노바백스 관련주로서 많이 엮여 있고 이제 만약에 노바백스가 정식 승인이 나게 될 경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이 매출액이 이제 4분기나 이제 내년 실적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본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현재 나오는 거로는 이제 이제 확진율은 높지만 위험률이 높지 않다라는 게 일단 주류 의견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점은 3개월 안에 백신을 이제 다시 생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암기설만 나오게 되면은 백신을 생산하는 데는 크게 속도라든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저 주변에도 그렇고 이제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또 부스터샷을 추가로 맞게 될 경우에 굳이 mRNA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노바백스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재조합 방식의 조금 이제 안전한 백신이 조금 더 각광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차피 중증 확률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백신에 대해서 안정성을 좀 우선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된다면 노바백스가 단연 우선코 백신 중에 탑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선 당연히 노바백스를 생산하기로 계약을 맺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다시 한번 이제 CMO 기반의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많이 나오고 노바백스라는 순풍까지 같이 타게 된다면 저는 전고점까지는 한 번 정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개인적인 어떤 투자 성향의 차이이기도 하고 제약바이오주를 보는 업황 시각이 두 분 모두 좀 상이하기 때문에 전략도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나그네님께서도 작년 같은 상승장은 잊어라. 앞으로 개인들이 하기에는 엄청 어려운 타짜들의 주식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처음에 코로나19 시작됐을 때 급락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또 기회를 줬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이런 일들이 재생산되는 것이 시장을 당분간 좀 떠나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실 적극적으로 활용할까요? 그 분위기가 사실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증시 거래 대금 자체가 연초 대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로 이제 줄었다고 하고요. 지금 주변의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은 이제 빨리 이제 미국 증시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또 이제 가상화폐 쪽에 대한 거래 대금이 실제로 증시 또 자금을 또 넘어섰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뭐 증시에는 투심 자체가 좀 약화된 거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계속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저는 주식시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 주식시장을 계속 우리가 또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정보의 다양하고요. 우리가 또 뭐 미국 증시라든지 뭐 가상화폐 쪽은 사실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대응하기도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 투심은 약화된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적극적으로 하셔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단 지금은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타짜만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요.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을 좀 정비를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뭐 빠질 대로 빠진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은 누가 더 눈치가 빠르냐, 누가 더 시장을 더 좀 기밀하게 좀 지켜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부지런하신 분들은 같이 계셔도 되고요. 좀 나는 조금은 그냥 그런 스타일 아니다, 좀 장투를 보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매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일비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내가 선택한 종목들에 대한 부분만 좀 천천히 지켜보시다가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힘든 장이지만 저는 그래도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 안에서는 어렵지만 이제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포트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 어렵습니다. 댓글에서 제가 또 빵 터졌는데 신라 모텔 9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떨어져서 숙박비 떨어져서 1박밖에 못 하신다 하십니다. 자, 여전히 네. 자,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시장에 대해서 염두에 두면서 좀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늘 대안주가 무엇일지 늘 고민하고 지켜보고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에 마수 한판 주제는 바로 한온시스템입니다. 계속해서 매각설이 나오죠. 확정된 사실 없다고 하고 있지만 최대 주주인 PEF는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는 일본 전산인데 이 좋은 회사를 도대체 왜 파느냐라는 주주분들의 원성도 있습니다만 소문의 실체 그리고 주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한온 시스템.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이 소문의 실체는 염정 팀장께서는 변동성에 주의하자. 김진만 팀장께서는 비싸지만 좋은 회사. 두 분의 시각이 계속해서 좀 상이해서 저희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비싸지만 좋은 회사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한온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일단은 업황 자체는 굉장히 전기차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이와 전기차를 좀 시대가 빠르게 도달할 정도 그 안에 있는 열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한온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공조 시스템은 국내에서 좀 탑급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왜 파냐라고 하는 의견을 봤을 때는 원래 회사 자체가 매각을 위해서 매입을 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원래 매각설이 나온 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일단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매각설이 있었을 때 매각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가 가장 주가가 비쌀 때가 있는데 일단은 매각설이 처음에 올라서서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다시 사그라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 주가 하락했던 원인이 뭐 워낙 몸값도 비싸기도 해서 이제 선뜻 아무나 접근하기 힘든 것이 일단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자동차 업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판매량은 늘어나는데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때문에 차량 생산량이 급감을 하면서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공조 시스템을 운용하는 한온 시스템의 실적 또한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즉 현재 주가는 바닥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쌌지만 지금 현재 주가 가치로는 프리미엄까지 붙이면은 한 지금 가격 정도 적정 가격이다. 매각하기에는 지금이 적기고 만약에 구매하려는 회사가 있을 경우 현재 주가 자체가 좀 괜찮은 주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죠. PEF가 최대 주주라는 것은 원래 기업을 싸게 샀다가 좋은 가격에 네. 파는 것이 사실은 그 PEF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매각설이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기업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싼 가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장중에 변동폭이 굉장히 컸는데 오늘은 그걸 좀 반 정도는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앞으로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다고요, 염정 팀장님? 지금 인수설에 대한 부분이 뭐 기다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한온 시스템 예전부터 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 이제 열관리 시스템에서 현대차 그룹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룹이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의 어떤 뭐 계열사 정도 느낌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에 비해서 저는 이제 지금 일단 좀 보류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당장 뭐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가격 매력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은 좀 염두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뭐 좀 변동성도 커진 상태이고 지금 만약에 뭐 인수에 대한 부분으로 좀 호재가 나와도 그렇게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뭐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이제 좀 섹터의 흐름이라든지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확실한 이제 인수에 대한 어떤 좀 정확한 이야기가 나와야지 다시 한번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열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는 거의 뭐 글로벌 탑티어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가치 자체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뭐 니덱이 만약 인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 좀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니덱이 현재는 이제 그 폭스콘과 이제 합작을 통해서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앞으로 부품에 대한 어떤 그 협력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온 시스템을 인수할 경우에 한온 시스템이 지금은 좀 현대차 쪽에 집중이 되어 있던 매출액이 이제 글로벌 고객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는 좀 무게를 좀 충분히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뭐 현대차 역시도 앞으로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역시도 지금 현대위아 쪽으로 열관리 시스템 쪽에 대한 부분을 내재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부터는 약간 좀 시장 자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마찬가지로 지금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같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한온 시스템은 지금 당장은 좀 변동성으로 들어가기가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매각이 실제로 가시화돼서 뉴스가 네.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탄력을 그렇게 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 뭐 지금도 충분히 저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저점이 끝이 어딘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는 이렇게 조금은 이제 풍문이라든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조금 좀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네. 불확실성이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은 자제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가를 보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한온 시스템이 앞으로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자, 염정 팀장께서는 목표가를 제시 안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요.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16,000원을 보셨습니다. 네, 어떨까요? 16,000원을 보시는 이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현재 네. 만약에 일단은 어제 장대 연봉이 나왔던 건 다시 또 나왔던 사실무근이라는 기사 때문에 나왔는데 결국 일단은 매각도 본격화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단기간 매출이 급락한 상황에서 자동차 업황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좀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파이는 점점점 커지고 현재는 지금 주가가 밀렸던 까닭도 있고 이제 기업의 본질보다는 매각설이 기업의 본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 한온 시스템의 경우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자동차 업황 쪽이 좋아지게 된다면은 적어도 이제 16,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주가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재료까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각 이후에는 사실 주가 흐름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제 매각 예. 전이 가장 주가에 탄력성이 있기 좋기 때문에 이제 임상이랑 비슷하신 거라고 봅니다. 임상이 발표가 되면 오히려 재료 소멸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기대감이 있을 적기가 현재 주가로서 좀 신규 매수도 뭐 충분히 가능한 입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신규를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한 12,000원 초반대 정도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본질에서 봤었을 때는 적어도 16,000원 정도까지는 주가 회복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온 시스템의 기업의 본질에 주목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업 가치를 분석하시면서 김진만 팀장님의 의견을 주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저희는 아주 많은 공부가 됩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